예,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지금 제 뒤로 고래상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JTBC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김민우 씨가 직접 찍은 고래상어의 모습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로 찍은 겁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원래 스킨스쿠버를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찍었는데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래상어가 원래 아열대 해역에서만 산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고래상어가 지난달 말에 동해안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한국이 정말 아열대 기후가 됐구나 하는 얘기가 나왔죠. 오늘 팩트체크에서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최근에 그 아열대 어종이 동해에서 유독 자주 잡히고 있다고 하죠. 이 고래상어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8월 3일에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리 앞바다에서 이 흉상어가 잡혔는데 대표적인 아열대 어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다음에 보실 거는요. 열대어의 일종인 철갑둥어라는 물고기인데요. 지난달 15일에 역시 동해안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30일 동해에서 또 잡힌 게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 보신 고래상어인데요. 자, 이게 멸종 위기종인 이 고래상어가 그런데 바로 어제 또 전남 영광 염산면에서 잡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꽤 큰데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와 서해에서 모두 이 고래상어가 나타난 건데, 자, 이거는 팩트 체커가 처음 전해드리는 소소한 단독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거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제보자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동안 이제 동남아에 뭐 스코를 연상시키는 뭐 국지성 호우가 엄청나게 내릴 때나 또 이제 뭐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서 열대 과일을 재배하게 됐다는 소식, 이런 소식 뉴스가 전해졌을 때마다 한반도가 이제 정말 아열대 기후가 됐구나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반응이 말씀하신 대로 나온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보통 기후를 나눌 때요. 일반적으로 쾌펜의 기후 분류를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열대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5종류만 있고요. 이거 보시면 아열대 기후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보통 위도 25에서 35도 사이에 지금 보시는 저 붉은 열대 기후 주변을 아열대 기후로 보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분류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반도는 냉대 기후와 온대 기후로만 나뉘는데요. 쾌펜의 분류에 따라서는요. 근데 미국 지리학자인 글렌 트레와다의 정의에 따르면은요. 1년 중 8개월 이상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인 곳을 아열대 기후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뭐 남해와 여수 그리고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해서 남해안 지역이 아열대 기후가 되는 거죠. 한편 존 그리피스라는 학자는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6에서 18도 사이라면은 아열대 기후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제주도의 저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서귀포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준상으로 벌써 한반도 일부는 아열대 기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폭우, 폭염 이런 걸 놓고 볼 때도 이미 그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비도 어느 특정 기간만 계속 오고 나머지 잘 안 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한반도가 그렇다면은 아열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에서 자꾸 이제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요. 늘 여름철이 열대 기후였어요. 기온은 항상 높았고 강수량은 많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그 우리나라가 고온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열적으로 쌓인 것을 아열대화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아열대라고 하면은 연중의 기온 차이가 크지가 않고 또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은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아열대로 보기 힘들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열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범위는 좀 넓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쪽 과일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예. 바다에는 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열대 어종들이 자꾸 나타나고.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뭐 한라봉이나 녹차, 멜론 같은 이런 작물의 재배지가 계속 북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꾸준히 전해졌었죠. 예.
과거 어떤 정보가 부족할 때는 이런 식생을 가지고 기후 구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기상 관측 자료만 활용을 하고요. 또 이런 작물을 가지고 아열대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예. 아열대화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구 온난화가 이제 되면서 겨울철에 한파가 감소하는데 횟수가 좀 감소할 뿐이지 한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열대 그런 그 식물이라든가 혹은 그 동물이 한파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열대 생태계 자체가 겨울을 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뭐 온실이나 난방 장치를 이용해서 열대 작물을 키우는 것, 이거 가지고 아열대 기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또 동해에 아열대 어류가 한두 마리 나타난 것 역시도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큰 거지 아열대화의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 팩트체크에서 간만에 특종으로 보도한 단독 보도한 고래상어도 그 길을 잃어냅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명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거의 1년 내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걸 봐서도 분명히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 있는데요. 예. 실제로 1954년 이후에 10년마다 기온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0.23도씩 증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랬던 게 이제 최근 10년을 보면은 0.5도나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지구 온난화, 전반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 영향이지 한반도의 아열대화와는 구분해서 봐야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당장 아열대화를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반도는 혹한과 또 혹서가 있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환경 속에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잘 지켜보면서 대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우리 후손들은 뭐 저 야자수 밑에서 지낼 것이다라는 아열대로 다 바뀌어서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군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